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조국 사태 이후에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젠 친문 세력이 경찰력을 동원해서 선거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 바로 문재인의 최측근이죠. 이 사람을 위해서 김기현 울산시장의 주변을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선거 개입을 했다는 말이 돕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김정기 TV 대표 김정기 박사님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떤 분들은 이게 친문 게이트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문 게이트죠. 사실 30년 지기인 송철호 구하기 차원에서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해가지고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켰으니까 친문 게이트로 충분히 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그러네요. 30년 지기. 그렇죠. 1980년대 그 노동 변호사로서 3인방이 있잖아요. 부울경 지역에, 영남 말고 부울경 지역에 노무현, 문재인, 그다음 송철호인데 두 사람은 대통령이 됐잖아요. 아. 한 사람은 8번 출마했는데 한 번도 당선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친구인 문재인이 내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네요. 셋이 단짝이었는데 그 중에 2명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게. 아유, 무슨 친노 친문의 핵심이라는 삼철이랑은 비교도 안 되네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요즘 양정철 실세 있잖아요. 예. 양정철이 옛날에 울산을 가가지고 덕담을 했잖아요. 아, 자기 보고 친문의 복심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친문 핵심은 송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레이드가 다르죠, 사실은. 예. 그게 지금 현 울산광역시장 송철호 스토리입니다. 예. 야, 정말 엄청난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 사람 울산시장 만들기 위해서 사실 정책적으로나 아니면은 또 와서 유세를 해준다거나 이 정도도 아니고 아예 경찰력을 동원했다고요? 경찰력을 동원한 거죠. 황운하라고 있잖아요. 네. 이 친구가 경찰대 1기 출신인데 정권이 2017년 5월에 들어서고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예.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내려갑니다. 치안감이거든요. 큰 무궁화 2개. 내려갔는데 내려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송철호를 여러 차례 접촉을 하게 되죠. 그리고 12월쯤에 청와대, 조국이 관장하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이 반부패 비서관이 있잖아요. 예. 반부패 비서관이 비혐의를 첩보 형태로 포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경찰청에 이첩을 하고 예. 경찰청에서는 울산지방경찰청에 최종적으로 12월 달에 넘기죠. 네. 그래서 그로부터 몇 개월 후인 3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6월 13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16일 날 그 당시 현역 울산광역시장이었던 김기현 측근 비리 관련된 그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전격적으로 울산광역시청 5곳을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예. 김기현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측근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죠. 예. 그런데 그날이 김기현이 그 당시에 새누리당인가요? 자유한국당이네요. 그렇지. 자유한국당. 예,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날에 네. 확정된 날에 치고 나간 거예요. 상도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겠네요. 거기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잖아요. 그렇죠. 무혐의 처분됐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 영장이나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서 실시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언론이 이걸 받아가지고 보도하는 순간 영미권의 배심원 평결처럼 유죄 평결은 끝나버려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렇지 여론이 않습니까? 그냥 게임을 여론이 끝내버리니까요. 예. 그래서 김기현 청년 길백한 줄 알았는데 판사 출신인데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점잖고 그런데 측근 비리?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그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면은 실제로 송철호 후보하고 김기현 후보의 여론조사
격차가 15% 차이 났어요. 이거 엄청 많이 차이 나네요. 엄청나게 앞서있어요. 그 당시 대구 경북하고 부울경 강력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초토화됐잖아요. 그렇죠. 특히 부울경은 강력단체장은 거의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럼 얼마나 불리한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김기현 시장은 그 당시 송철호하고 여론조사에서 15%를 앞서고 있었는데 네. 선거 결과는 어땠느냐? 15% 차이로 짓다니까요. 그럼 사실상 여론조사보다 30%가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합쳐서 53대 38. 그렇게 된 엄청난 거예요. 상황이었는데. 작전 성공한 거죠. 야, 그런데 그 사건들이 사실상 다 불기소 처분 내지는 무혐의가 났다면서요? 그렇죠. 예,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원래 이제 기소 의견으로 3번씩이나 이제 항원안은 걸라고 했지만은 울산지검에서 결국은 무혐의 처분해 버렸어요. 그렇게 된 거를 결국 선거는 끝나버렸잖아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렇다고 지금 정권이 무슨 참. 뭐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이니까 하소연할 데도 없을 것 같아요. 참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이 재수사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문재인 게이트로 비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편인 황운하를 애초부터 파견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임명을 시켜서 황운하의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결국은 작전은 성공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랜 친구 송철호를 울산광역시장에 당선시키는데 일조를 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말 억울하겠어요. 네, 네. 지금 중요한 것은 과연 황운하가 알아서 했을까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를 하명수사라고 그러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코스가 그렇잖아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경을 다 관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검경을 다 관장을 하는데 어쨌건 반부패 비서관이 민정수석 밑에 있는 자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부패 비서관이 말하자면은 첩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경찰청에 이첩을 하고 검찰청에서 전달을 한 거잖아요. 울산지방경찰청에. 네. 이런 거를 하명수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중심은 누구예요? 조국이겠죠? 조국일 수도 있지만은 황운하가 조국 정도 보고 올인했을까요? 근데 이 보도를 보니까 네. 민정비서관이 첩보를 줬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네네. 검찰에서 그렇게 소명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 말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 민정비서관이 이제 백은우죠, 그죠? 그렇죠. 백은우가 이제 준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백은우는 원래 전직 국회의원이잖아요. 2번이나 했죠. 예, 예. 정치인으로서 아마 이런 거를 핸들링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박영철보다는 유능하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뒷 이야기는 잘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아마 총대를 메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아니 백원우도 사실 노무현 정권 때 그렇죠. 청와대 민정실에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아유, 노무현 때 이 문상원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울부짖었던 정말 예의라고는 ABC도 없는 친구예요. 뭐 우리가 보기엔 예의가 없는 사람이지만은 저쪽에서는 또 충정 어린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어유, 보여요. 그렇죠. 저쪽에서 보면은 뭐 로열티 완전히 뭐 100%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박영철은 좀 그 커넥션이 좀 약하잖아요. 그냥 박영철하고 윤석열이 예. 옛날에 이 국정원 댓글 사건 때 팀장하고 부팀장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오히려 윤석열하고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박영철하고 조국이 한 몸이라기보다는 아니면은 백은우하고 한 몸이라기보다는 칼라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백은우나 조국이나 문재인은 한 몸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라인대로 가는 건데 이게요. 제가 볼 때는 일파만파입니다. 어떻게? 경찰 수뇌부가 수사권을 노골적으로 남용해서 선거 개입을 한 거거든요. 민주주의의 꽃이 뭡니까? 선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투표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유린하고 짓밟았는데 그것도 울산지방경찰청장이면은 치안감이면은 경찰로 치면 벨 둘이거든요. 네. 지도부잖아요. 그런데 황운하가 충견이 돼가지고 움직여서 엄청난 결과를 냈는데 조국 정도 보고 움직였겠어요? 그러네요. 황운하 프라이드 강합니다. 예. 경찰대 일기가요. 눈에 베이는 게 없는 그룹들이에요. 예. 그중에서 황운하는 되게 잘 나가는 케이스고 그리고 조금 이 정의의 투사 비슷하게 스스로를 포장하고 되게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충견 역할을 할 거면 왜 그리 설치됐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겠네요. 기껏 해봤자 이렇게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 국회의원 공천 받아가지고 배지다는 거잖아요. 대전에서 나간다면서. 그렇죠. 예. 그까지 배지가 뭔데 그렇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참 또 다른 불쌍한 사람 황운하를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결론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황운하 누구 눈치를 본 겁니까? 최고 지도부의 눈치죠. 왜냐하면 조국하고 송철호는 직접적인 관계가 그 정도 끈끈하진 않아요. 물론 송철호의 후원회장도 하고 선대본부장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출판기념회도 이끌어주고 하기는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울경지역의 노동변호사 3인방 문재인과 송철호의 관계하고 조국하고 송철호의 관계는 차원이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몸통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조국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민정수석인데 황운하도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네. 그 정도 급수를 보고 올인 안 해요. 목숨을 거는 일이잖아요. 그러네요. 대통령 보고 못 걸죠. 예. 네. 오늘 말씀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친문 게이트를 넘어서서 그냥 문재인 게이트가 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드루킹 사건과 더불어서요.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총선에도요. 별별 가짜 뉴스가 횡행할 겁니다. 마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겪었던 것과 같은 고통들 아마 보수 세력의 후보들 많이 겪을 것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신의 한수 그리고 김정기 TV와 같은 제대로 된 진짜 뉴스, 진짜 언론을 보시면서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요. 문재인 정권 제대로 심판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권이 밀어주는 후보 뽑아서는 안 되죠. 예, 1877-1477로요. 1877-1477로 신의 한수 정기구독 가입 그리고 유튜브 회원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